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기름으로 오염된 흙이 발견된 데 이어 폐아스콘층까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환경과 시민단체들은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재정화 작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를 위해 2m 깊이로 파놓은 구덩이입니다. 벽면 중간쯤에 5cm 정도의 검은 층이 보입니다. 가까이서 살펴보니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콘입니다. 퍼낸 흙을 쌓아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폐아스콘들이 흙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최소 3곳의 구덩이에서 이런 아스콘층이 발견됐습니다. 춘천 옛 캠프페이지는 60년 동안 미군 기지로 사용된 땅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 부지를 반환받은 국방부가 3년 동안 환경 정화를 한 뒤 춘천시에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준치의 6배가 넘는 기름 오염 토양이 발견됐고 폐아스콘과 폐기물이 묻힌 부지까지 드러난 겁니다. 이건 기초와 기본이 전혀 안 된 거죠. 정화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특히 공원구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원이면 나무를 심고 식물이 자라야 되는데 이 아스콘이 있다는 건 이건 폐기물입니다. 환경단체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전면적인 조사와 정화 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내용이 공개가 돼야 되고요. 이 정화 작업을 얼만큼을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얼마만큼을 했는지 모든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이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한다. 당시 정화 작업을 책임졌던 국방부는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춘천시의 기름 오염 등의 시기가 미군이 주둔할 당시였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프페이지 정화 작업 당시 국방부가 쓴 예산은 195억 원이었고 춘천시는 1,2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정화 작업이 끝난 캠프페이지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번 아스콘층과 폐기물 발견으로 부실 정화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폭행과 갑질 의혹으로 물의를 빚는 영월군 공무원이 폐기물 침출수 무단 방류까지 지시했다는 폭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침출수가 인근 마을로 방류된 건 인정하면서도 해당 공무원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영월군 7급 공무원의 폭행과 폐기물 침출수 무단 방류 지시 의혹. 최근 영월군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둘러싼 사건에 대해 영월 군수가 직접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폭력갑질 가해자를 처벌하라! 공무직 노조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가해자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영월군은 이미 해당 직원을 징계했다며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모 공무원하고 함께 같이 움직였던 그런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피해를 받은 그 직원들한테 조사를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침출수 무단 방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놓고는 견해가 갈리는 상황. 영월군은 일부 공무직 노동자들의 일탈이 해당 공무직 노동자는 거부하기 힘든 갑질팀장급 공무원의 강압적 지시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당장 이게 누가 맞니? 제가 수사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해당 환경시설 사업소 인근 마을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악취와 해충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좀 악취가 심해요. 개천에서 이제 물놀이 하는 어린이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물놀이를 하고 나서 피부과 질환이 걸려가지고 병원 치료도. 영월군을 상대로 환경조사를 진행한 강원도는 부당 지시가 의심된다며 도감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공무직 노조는 영월군을 상대로 가해자 파면과 침출수 유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오는 4일 군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정선군이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선군이 버스와 기사를 인수해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인데요.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오고 기다리던 군민들이 하나둘 올라탑니다. 지난 2달간 정선군이 직접 디자인한 와와버스입니다.
정선군은 그동안 버스 업체에 손실 보전금을 지원해줬는데 이번에 버스를 인수하고 기사 등의 고용을 승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버스 공영제가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됩니다. 65세 이상 군민과 초중고교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군민과 관광객은 이용료가 1,000원입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다니니까 고맙지요. 그 전에는 비용을 내고 다니셨어요? 그럼요. 비용을 내 3,500원. 우리 집에서 타면 정선에 오자면 3,500원. 지금은요? 지금 무료로 주. 각 정류장에는 와와버스 시간표가 비치됐고 아리랑 시장 주변 등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엔 안내 도우미도 배치했습니다. 정선군은 6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용객들의 추이를 파악해 노선을 최종 확정하고 미비점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선 버스터미널은 2층을 수리해 사무실과 기사들의 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버스 완전 공영제인 만큼 지역민들의 교통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다 편리하게 우리 군을 또 우리 군에 필요한 곳을 다니실 수가 있고 또 재래시장 상경기도 살아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확대되기를 기원을 하고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이번 버스 공영제의 시행이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수천만 원의 업무 추진비에다 정치 입지를 다지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인데 이 책임 정치를 위한 평가나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35명, 한국당 11명, 여대 야소로 출발한 10대 강원도의회. 다음 달 3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재선급 의원 6명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초선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의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표결까지 간다고 가정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도 미래통합당의 부의장 한석과 상임위원장 한석을 내줄지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장단에 들어가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단이 한 일에 대해 평가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그에 반해 원구성에 들어가면 업무 추진비는 크게 늘어납니다. 올해 강원도의회 업무 추진비는 의장이 5,040만 원, 부의장은 2,520만 원, 상임위원장은 1,800만 원입니다. 의원 한 명이 받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연간 5,330만 원이니까 의장 한 명에게 드는 예산이 한 해 1억 원이 넘습니다. 또 의장이 되면 의장 전용 차량을 제공받고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도 생깁니다. 원구성 자리는 정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재수 춘천시장을 비롯해 원창묵 원주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등 도내에서도 지방의회 위원장 출신 자치단체장이 적지 않습니다. 의회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자리를 가지는 게 마땅하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진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진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다 같이 모색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의정을 이끌어갈 강원도의 원구성이 그동안 어떻게 일했는지보다 다수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자리 배분으로 이뤄지면서 책임 정치보다는 자리 싸움의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유치원 방과 후 교육사에게 과도한 긴급 돌봄 업무가 부과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교육사들은 유치원 교사에게는 시간당 1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방과 후 교육사들에게는 8시간 이상 근무에 한해 2만 원을 지급한다며 교육청의 차별적인 행정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수당 지급과 다른 시도교육청처럼 긴급 돌봄이 종료된 이후 건강검진과 유급 휴가 제공 등 건강권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의 학교 전파를 막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 아프면 등교하지 않아요 특별 캠페인을 펼칩니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37.5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등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한 개라도 있으면 학교에 등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증상이 경미하다며 등교하는 경우 학교 방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먹고 등교하는 경우 발열 검사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발생한 고성 산불의 피해 면적이 축구장의 172배 크기인 123헥타르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산림청은 드론 등을 활용해 고성 산불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면적은 당초 85헥타르에서 123헥타르로 늘어났고 피해액은 24억 5,9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응급 복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항구 복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성 산불의 원인이 화목 보일러 화재로 추정되는 만큼 화목 보일러 등 난방기 안전 사용에 대한 매뉴얼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가 관광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하이원 객실 나눔 프로그램에 코로나19 관련 의료 종사자와 소방관들이 추가됐습니다. 강원랜드는 6월과 9월, 10월, 11월에 하이원 콘도와 호텔 등 6,000실 규모로 2020 하이원 객실 나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사회복지 종사자를 포함해 올해는 의료 종사자와 소방관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들에게는 객실 무료 숙박과 식음료장, 부대시설 할인 혜택 등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횡성 모빌리티 산업의 신규 인력 채용을 앞두고 지역 인재 육성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지역 대학인 송호대학교에 전기차 생산업체가 필요한 모빌리티 단기 교육 과정을 개설해 하반기부터 교육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횡성 우천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선 전기 완성차 업체들은 생산 설비 준공을 마치고 올 하반기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활동비를 지역 화폐로 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에 30시간 이상 참여하고 활동비의 30%인 8만 1,000원을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5만 9천 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이달부터 4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 실내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실내 수영장과 헬스장에 대한 개방이 미뤄졌습니다. 춘천시는 당초 수영장과 헬스장을 오늘부터 열 계획이었지만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2주일 동안 개방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와 국민생활관의 수영장과 헬스장은 오는 16일쯤에 개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